다음으로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법개혁 3법이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하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면서 청와대로 갔는데 네. 대통령이 없었어요. 지금 순방 중이라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 네. 그런 쇼를 하겠다는 것도 너무 우스운 일이고, 쇼를 하려면 좀 치밀하게 준비라도 해서 했어야지. 즉흥적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해서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집회 신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집회 신고를 안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막 성적이 펄럭이면서 막 윤어게인 외치는 사람들이랑 함께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진짜 국민들의 빈축만 사고 말았는데. 예. 저런 집단이 대한민국에 지금 제1야당으로 존재한다는 게 어찌 보면 우리 민주주의의 비극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란 세력을 조금 더 확실히 진압할 수 있는 마음이 모아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요. 예. 이제 지금 통합 문제가 지금 시끄러운데,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은 이게 통과가 됐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이,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합을 반대했다가 지금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면, 대전 충남 통합까지 패키지로 같이 가자라고 예. 하는데, 국힘은 이제 대구 경만 따로 가자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결국 나중에 지방선거에 가가지고 통합 시 투표를 하면 지금 혹시나 그 스윙보터인 대전 충남은 잃지 않게 될까, 그 우려 때문에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철저하게 사익에 기반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자기들이 먼저 하자고 했다가 예. 또 안 한다고 하다가 또 해달라고 하고, 이게 왜 그럴까? 이게 하자고 할 때는 자기들이 시장 도지사를 다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 돈을 많이 빼먹자, 이런 예. 생각을 맨 처음에 한 거고. 20조.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보니까 내란 일어나고 막 이렇게 벌어지는 형국에서 이제 대전 충남은 다 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건 안 합치겠다. 대구 경북은 그래도 자기네 텃밭이라고 하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 합치면은 5조씩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20조를 그냥 날릴 거냐라는 사람들의 이게 그 압박이 있으니까 또 이제 받겠다고 했다가, 그 결정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사익만 계산을 하는 거는, 대구 경북은 송원석이가 지금 대구 경북 출신 아니에요, 원내대표가. 예. 장동혁은 충남 출신이에요. 그러면 대구 경북은 찬성을 하고 대전 충남은 반대를 해서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또.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입장에서는 이게 둘 다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 대구 경북이 되는 걸 또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이해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들끼리도 협의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무슨 아주 웃겼잖아요. 휴일날 송원석이 나와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테니까 법사 열어서 이거 빨리 통과시켜달라. 아니 그 전에 지네끼리 싸웠다며. 그래갖고 송원석이가 자기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호영 부의장이 혼내고 누가 이거 반대했냐라고 그러고, 송원석은 내가 그런 식으로 모욕적이니까 나 원내대표 사퇴하겠다고 뛰쳐나갔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꽃놀이표를 준 거예요. 야 니네 진짜 생각이 뭐야. 예. 뭐 일체 가지고 가져와 이러는 거고, 실제로 지금 경북의 뭐 기초단체장 중에 8명인가가 여전히 반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너네가 해결해. 그 다음에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국회 일정이 끌려다니고 우리가 이럴 생각이 없어. 그 대전 충남을 어떻게 할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 전북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광주 전남 특별시, 대구 경북 특별시 되고 나면 이제 충청도만 남아요. 예. 어떡할 거야 그거. 선거는 눈앞에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익에 기초해가지고 목리 부리다가 본인들이 자멸하는 길로 가고 있다. 아주 잘하고 있다. 저는 역대 그 저쪽 국힘계열 지도부 중에 제가 제일 지지하고 응원하는 지도부입니다. 장동혁, 송원석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고,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태도나 어조나 그 표정이나 그렇게 국민들에게 하여튼 호감을 줄 수 있는 건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저 기억이 나는 게 그 송원석 예. 원내대표 방송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법사위를 열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중단한 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 그거 뭐 많이 웃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얼마나 예. 화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득을 주워 먹는 데만 급급하지 무슨 전략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런 바탕이 없는 집단이에요. 저걸 예. 어떻게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권우영 변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정에서 이제 소란을 해가지고 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은 게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하나는 이하상 변호사, 다른 한 명은 권우현 변호사인데 이하상 변호사는 어쨌든 깜빵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집행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이게 내용을 알고 보니까 대법원 규칙상 감치 처분은 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우현 변호사가 그날 이제 그 재판정에 나오지 않아서 이하상 변호사가 이제 감치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사실상 종적을 감췄어요. 그래서 결국 이 법의 허술함에 따라서 3개월이 지나서 지금 감치 명령을 받지 않은 거거든요. 댓글을 봤더니 법꾸라지다라고 많이 써 있어요. 진짜요. 아니 근데 정말 우리 하루하루의 정치 이슈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까먹고 그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다른 거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3개월 동안 재판에 하나도 안 나왔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나왔다가 이하상이 감치된 그 순간부터 이제 안 나왔겠죠. 아 그러면은 변호인으로서의 변호인단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잠적한 거잖아요. 상대가 이진관 판사가 아니었으면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진관 부장판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 이진관 부장판사는 다 체크했을 겁니다. 오늘 권우현 나오는지 체크해보라고. 그렇죠. 끝나고 재판 끝나자마자 들어가서 이제 감시시켜버릴까봐 결국에는 이게 사법부에 정말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변호인들이 법을 잘 알았고 3개월만 버티자. 이진관만 피해 다니자. 이런 방식으로 구치소 가는 건 싫었나 봐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유튜브 갖고 이상한 말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본인이 정말 변호사로서 변호인으로서의 그런 명예훼손이나 품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되는 발언 안 해야죠. 하려면 당당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형을 받던지 아니면 이런 거 무서우면은 그냥 조용히 사세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피해 다니고 치졸하게 정말 이하상을 칭찬하면 안 되는데 이하상은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구치소에 끌려갔네요. 그나마 원치 정말. 않았죠. 모르고 한 거죠. 모르고. 그렇죠. 아유 나오고 나서 있죠. 얼마나 또 시끄러울지 정말. 그러니까 이하상 변호사 많이 후회했겠죠. 왜냐하면 깜빵에서 한 열흘 넘게 있으면 춥잖아요. 또. 후회했으면은 그게 정상적인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 김용현 대변은 안 하고 계속해서 정치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본인 주장만 하고 오히려 재판을 망치고 있느냐. 정치하고 싶은 거 아니야? 라는 오해들이 많잖아요. 본인의 이름값 많이 올렸잖아요. 그리고 그 유튜브 나와가지고 엄청 슈퍼챗 받아갖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게 변호인 하는 것보다 수임비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업종으로의 제2의 직업을 찾기 위한 뭔가 모색하는 구치소에서 수감기간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를 보면 권우현 변호사는 25년 11월 19일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치 처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뒤에는 또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기는 어디로 사라지고 막상 깜빵에 가려고 하니까 소재불명으로 참. 그러니까요. 참. 정말 그냥 할 말이 없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뭔가 정부에 대항하는 그래서 이름값을 구구 지지를 얻어가지고 올리면서 지금 대구시장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요? 수갑찬. 이거 수갑 그리고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이진숙이다 그 기억나시죠? 국민의힘에서 국회 내에서 무슨 이진숙 모셔다가 토론회할 때 우리가 이진숙이다 하니까 다들 떨떠름해갖고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진숙이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로도 한번 희화화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구한테는 먹힌다.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한테는 그게 먹히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고 대구에서 한동훈이 출마하면 안 되니까 이진숙을 지금 출마시킬까 하는 게 지금 장동혁 지도부의 고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선이 냉혹한 그런 판단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표심으로 이렇게 정치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대구 시민들이 그래도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쨌든 TK는 통합을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원하니까 통합 시도할 것 같은데 정작 대전 충남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질 것 같으니까 국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구 경북을 통합해가지고 통합지사인데 이진숙? 그러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대구 경북은 그것으로 정말 앞으로 더 낙하산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정말 행정 잘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살림을 잘 챙길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정치적 수사만 가지고서 외치고 뭔가 대항하고 그러면서 몸값 올리는 이런 뭔가 대중적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극우의 그런 지지 후보들을
대구 시민들도 당연히 감별 잘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